능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선봉장,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지원군 홍선혜입니다. 이 시간은요, NCS를 활용해서 인재를 개발하는 최전방에 있는 분들과 NCS 관련된 실전 토크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대화 나눠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죠. FPS 컨설팅의 한정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PS 컨설팅의 한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여름이네요, 이제. 그러게요. 어느덧. 어느덧. 네. 네, 맞습니다. 여름을 정말 뜨거운 이 계절에 취업 준비로 보내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도 이 시간 준비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우체국 금융개발원의 김희경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체국 금융개발원은 인재경영팀의 김희경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NCS를 활용해서 채용이 된 신입사원도 모셨습니다. 우체국 금융개발원의 이진우 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획주동팀 이진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NCS 취업에 대해서 인사 담당자로서, 그리고 NCS를 실제로 활용해서 취업을 한 신입사원으로서, 그리고 취업 전문가로서 이 세 분의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정식으로 인사 시청자분들께 좀 부탁드릴게요. 차장님부터요. 예, 저는 우체국 금융개발원 인재경영팀에서 채용과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금융원이 금융공공기관으로서 좀 선봉장에 서기 위해서 인재를 잘 채용하고 또 교육하고 육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업무 수행하고 있고 특히나 NCS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새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들도 익숙치가 않아서 꾸준히 또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니, 차장님 뭐 생방송 전에, 이 방송 녹화 들어오기 전에 떨리신다고 그렇게 하시더니 전혀 아니신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전혀 안 네. 떨리시네요. 너무나 잘해주시겠는데. 굉장히 떨리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오늘 편안한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옆에 이진우 사원님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5년도 11월에 우체국 금융개발원에 입사를 해서 현재 기획조정팀에서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작년 11월? 네, 입사를 11월입니다. 하신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우체국 금융개발원입니다. 이름 들으면 어떤 일을 하시는구나, 어떤 일을 하는 공공기관이구나 감이 오지만 그래도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우체국 금융개발원은 우체국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네. 예, 1966년도에 설립돼서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했고요. 또 최근에는 2015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고 또 20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아서 청년 문화의 공공기관 확산에도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체국 예금보험 상품에 대한 연구 개발이나 보험금 지급 심사 조사, 그리고 우체국 직원에 대한 교육과 우체국 금융 고객센터 운영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체국 금융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진우 사원께서는 작년 11월에 이제 채용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NCS 제도를 활용해서 채용이 되셨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게 첫 해였나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네. 들어올 때는 처음으로 우체국 금융개발원에서 NCS로 채용을 한 걸로 알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지금 이진우 사원께서 처음으로 NCS를 활용해서 뽑힌 신입사원 중에 한 명이시고요. 그러면 현재까지 NCS를 활용해서 몇 명의 직원을 뽑으셨나요? 네, 사실 작년도가 NCS 도입의 첫 해나 다름이 없고 저희 금융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준비가 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첫 해 총 3명을 NCS 기반으로 채용했고요. 또 3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진우 사원을 포함해서 3명을 NCS로 뽑으셨는데 사실 그렇게 뭐 많은 인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NCS 기반으로 첫 테이프를 끊었다는 거, 출발을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채용을 하실 때는 NCS를 좀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 근본 채용이 저희 내부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채용이었다고 평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많은 직무에 대해서 NCS 기반 채용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려면은 이제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이 저희 입장에서도 또 필요하고 지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NCS라는 게 항상 얘기 나눠보면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지원자도 마찬가지지만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예, 일단 NCS의 개념 자체를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어 봐도 이게 맥락이 잘 잡히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먼저 그 취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 또 인사 담당자들이 입사할 때와 또 취업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지원자 입장에서 공고문을 작성한다든지 채용을 진행하는 게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기업 입장과 또 지원자 입장을 연계해주는 그런 가교 역할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든지 처음은 익숙하지 않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누구한테나 좀 어려운 법인데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그리고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도 서로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한 게 아직까지는 NCS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첫 출발은 채용 공고를 내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NCS 이전의 채용과 NCS를 도입하고 나신 후의 채용 공고는 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기존에 저희가 그 채용을 진행할 때는 네.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인사 담당자로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채용을 한번 진행하는 것이 매우 힘든 작업이 되었습니다. 네. 일단 기존에는 그 채용 수요가 있는 부서의 TO 현황만 파악해서 공고문을 작성하면 됐었는데 네. 이제는 그 해당 직무에 대해서 누구보다 철저히 분석을 해서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를 인사 담당자가 먼저 파악을 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로 채용을 진행할 건지 결정하고 또 NCS 기반으로 입사 지원서와 공고문을 개발하고 예, 또 필기시험 문항과 면접 문항을 개발하고 네. 면접관 교육까지 시켜야지만 네, 취지에 맞는 교육과 채용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자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저희 사장님께서 진행을 하셨으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용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길게 보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차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제도가 좀 안착이 되게 되면 지금 뭐 비용적인 부분을 생각을 떠나서 조금 더 우리 기관에 좀 미래지향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사실 그 부분을 제가 그 산인공 담당자 분들과 통화를 많이 해서 네네. 결론을 하나 낸 부분이 있습니다. 궁금해요. 뭔가요? 예, 그 채용 공고문을 작성하다 보면 네. 현재 모든 새 분류 직무에 대해서 NCS 기반 맞습니다. 구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직무는 인사 담당자가 직접 공고문과 직무 소개서를 기획을 하셔야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또 취업 진행 비용을 저희가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호소를 했더니 현실적으로 네. 네, 그 현실적으로 네네. 답변을 주신 게 그게 네. 답이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컨설팅이 목표가 아니고 인사 담당자가 해당 직무의 직무 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직무를 완전히 파악해서 스스로 모든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네. 들으면서 제 걱정이 사라졌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인사 담당자들도 변해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가장 어떻게 보면 먼저 예. 가장 많이 가장 먼저 그렇죠. 변해야 하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봐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요. NCS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접하면서 처음에 느꼈었던 것들이 아마도 차장님하고 거의 똑같았었던 부분인데 조금씩 하면 할수록 이제 느끼는 부분이 네. 이거는 이제 어떤 형태가 됐든 구조화가 돼서 정착만 되면 그 담당자가 정확히 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부분으로 가는 거다라는 부분은 저 나름대로 조금 정의를 좀 내렸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비용 이렇게 네네. 말씀하시길래 제가 딱 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뭔가 좀 동질감이 이렇게 네네. 드시면서 생각이 드셨군요. 기관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지금 뭐 그 장기적인 플랜을 좀 구상을 하셔서 이게 뭐 추지 안에서 움직이시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저도 보여지기 때문에 뭐 올해 또 채용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것도 뭐 조금 더 범위를 좀 넓히실 생각이신가요?
뭐 내부적으로는. 예, 일단은 그 채용의 효과성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직무를 좀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더 많은 준비를 해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뽑은 그 인재가 회사 내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기존과 좀 차별성이 있다라는 판단에서 최대한 많이 좀 채용을 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몇 명을 뽑을 건지 어떤 직무에서 뽑을 건지 구체적으로 나온 건 물론 없으시겠지만 네. 어쨌든 NCS를 활용해서 뽑힌 인재들이 괜찮다라는 것에는 모두가 좀 공감을 하고 있어서 네. NCS를 좀 활용하실 생각이다. 이렇게 저희가 좀 알아듣겠습니다. 채용 공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채용 공고를 내셨던 이제 공개를 하셨던 채용 공고를 한번 저희가 보면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이네요. 네, 네. 대표님 한번 볼까요? 네, 그렇죠.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이라는 그 채용 분야고 지금 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네. 제가 보기에는 기초적인 그 경영에 관련된 기본적인 그 내용과 그리고 관리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좀 그 경험을 가지고 있고 행정적인 부분에 조금 강조해서 그 내용을 조금 경험한 그런 분들 위주의 그 레퍼런스가 있는 분들을 채용할 생각이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을 여기 분류 체계 기준으로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NCS에 있어서 직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여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중에서 네. 세분류 이퀄 네. 곧 직무다. 라고 생각하면 좀 쉽다라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범위를 조금 이제 저는 이제 어떠한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한 개 요소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 확장 영역을 조금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중에 네. 자 대분류 안에 보게 되면 경영 회계 사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금에 관련된 전반적인 그 공사에서 진행하는 부분의 내용도 어느 정도 흐름적인 부분을 좀 파악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네. 어떤 부분이고 총무 업무라고 하는 건 이름만으나 소위 말하면 이게 어떤 기준으로 보게 되면 표시가 잘 안 나는 직무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게 네, 네. 총무 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그런데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경험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이제 사무에 관련된 문제 소분류 세분류는 정말 입사를 하게 되면 내가 실질적으로 닥쳐서 해야 될 직무 네. 그 안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에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어서 계속 보죠. 직업 기초 능력과 능력 단위가 이제 나오네요. 네, 기초 직업 능력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10개 카테고리가 있고 34개의 하위 요소가 있는데 그 네. 중에 우리 기관에서는 한 9개, 개. 예, 기초 직무 능력 단위에 관련된 요소까지도 좀 보겠다라는 네. 부분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업무에 관련된 부분 잠깐 이렇게 보게 되면 네.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이거든요. 그렇죠. 말 그대로 전문적인 그 영역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 영역 중에 일단 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핵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9개의 영역 정도는 기본으로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우리 기관에서 좀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능력 그리고 단위가 능력 단위. 구체적으로 나와요. 총무 문서 관리는 문서 관리 규정에 따라 문서의 분류, 보관, 보존, 폐기와 인쇄물의 제작, 배포, 재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라고 나오거든요. 정확한 네. 정의가 딱 나와 있죠. 그러니까요. 업무에 오. 관련된 정의.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본인이 취업을 준비하는 본인이 입사를 하게 되면 나는 총무 관리 업무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지금 정의 내려 있는 이게 보게 되면 수행 준거 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수행 준거 안에 있는 기준을 이해를 하고 있는 구직자 같은 경우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NCS 안에 나와 있는 아까 대중소 세분류에 관련된 공부를 조금 깊이 있게 한 그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 문서 관리 규정에 따라 문서 분류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좀 전문적인 영역이세요. 이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이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이제 문서 관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규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 이거에 관련된 기록물 관리사라는 제가 알기로는 그 라이센스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그런 부분을 공부를 조금 했었던 구직자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업무에 관련된 부분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또 이 부분은 차장님께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은 총무 문서 관리와 문서 관리
관리가 있잖아요.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차이일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을 두시고 저렇게 공지를 하셨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는 실물하고 있는 예, 실물하고 있는 윤진 사원이 가장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어떤 것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네. 총무 문서 관리랑 네. 문서 관리라는 게 지금 문서 관리에는 말 그대로 문서를 지금 관리할 수 있는 네네. 능력을 보는 거고 음. 총무 문서 관리는 그 문서 관리 포함해서 총무 아. 업무까지 직무 안에 분류를 그렇게 해놓은 것 그쵸.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걸 딱 보신 거잖아요. 보시고 네, 맞습니다. 입사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직무 수행 내용과 필요 자격이 나옵니다. 이 네, 부분 좀 보죠. 뭐 직무수행 능력에 관련된 부분 앞에서 저희가 지금 그 말씀드렸었던 제가 뭐 수행 준거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조금 더 깊이 있게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업무가 실질적으로 내가 입사를 하게 되면 내 앞에 당면할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할 네, 일. 과제이기 때문에 이 과제에 관련된 그 정의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관에서 이러한 기록물 관리에 관련된 내가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게 되면 교육 프로그램도 짜야 되고 네. 이 프로그램에 관련된 전문가들도 역시 섭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그러면 당연히 아까 기초직무 역량 단위에 있는 내용들이 다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전화를 할 때 대인 관계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재정이 딱 짜여진 그렇죠. 그 예산 안에서 조금 더 나은 뭐 전문가들을 섭외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다 전체적인 부분을 할애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보게 되면 지식기술 태도에 관련된 부분도 나오죠. 네. 여기에 그 깊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그 지식기술 태도에 관련된 부분, 경험치라고 하는 것들을 네.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내 나름대로 규정하고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부분을 준비가 좀 철저히 되어 있는 그 구직자 분들 같은 경우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모범 답안이잖아요. 그렇죠. 사장님께서 네. 이거 기획을 하실 때 정말 딱 떨어지는 모범 답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제 말이 맞습니까? 예, 사실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은 직무 설명 자료가 제작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총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행정 업무와 총무 업무, 기록물 관리 업무를 혼합해서 예, 저희가 직접 그 직무 설명 자료를 만든 거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기록물 관리 업무에 대한 역량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총무와 또 행정 업무에 대한 역량도 같이 평가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이 자료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직업 능력 안에 네. 여러 가지 능력 단위가 좀 나열이 될 때 제가 이제 그렇죠. 구직자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네. 기초 직무 능력이라고 하는 거 안에 보게 되면 우리가 10개 카테고리가 있는데 네. 이 10개 카테고리 안에 보통 한 6, 7개 정도가 나열이 돼요. 네. 대체적인 기관들이. 근데 8개가, 그러니까 7개가 넘어간다. 여기는 가면 내가 할 수 있는 업무의 포지션 자체가 범위가 조금 넓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요소들을 평가단에서 볼 수 있는 게 그 영역밖에 네, 없거든요. 네. 거기에 또 전문적인 지식 같은 경우는 해당 직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는 필답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네, 네. 소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초 직무 능력 단위에 필요한 단위 요소들이 많다라고 하면 내가 해야 될 업무의 확장 범위가 조금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진우 네. 사원님 보면 얼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다 나타나죠. 관상인가요, 뭔가? 아니 뭐 관상과는 아니고 네. 그런 어떤 숨겨진 나만이 어. 가지고 있는 업무 영역에 관련된 부분 언제든지 나에게 업무를 주면 그 업무에 관련된 다 부분은 할 수 있다. 받아서 다 할 수 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짧게. 네, 굉장히 좀 간편한 팁을 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직업 기초 능력 10개 중에서 뭐 보통 한 5, 6개인데 네. 그렇죠? 이게 한 7, 8개씩 간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할 일이 굉장히 좀 포괄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채용 공고를 좀 살펴봤습니다. 사장님. 이 채용 공고와 관련해서는 어떤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취업 준비생들에게 요 점을 좀 정확하게 눈여겨서 봐라. 예, 방금 저희가 제시한 직무 기술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채용 공고문 안에 사실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회사 입장에서 왜 이 공고를 내는지, 어떤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해서 뽑는지 적혀 있기 때문에 네.
지원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어필하면 되는지 동일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진우 사원 입사할 때 기록물 관리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은 기록물 관리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채용 공고문이 나왔다는 것은 곧 기록물 관리를 제대로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내가 왜 필요한지 들어와서 지금의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 텐데 어떻게 바꿔놓겠다. 내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총괄적으로 좀 조금 이렇게 보여주면 이게 이야기를 굉장히 설득력 있고 네. 과연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참 좋겠구나라고 면접관분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님께서도 네네. 보셨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은 취업준비생들이 굉장히 놓치지 말고 정말 꽉 잡고 분석을 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이 있다면. 저도 이제 기록물 관리 전문위원이라고 이제 저희 공공기관들이 아마도 업무 직무 그 영역 중에 전문 그 포지션이 다들 있더라고요. 네네. 기관별로 보게 되면 업무에 관련된 부분이 한 개 업무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범위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하고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좋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있는 프로세스 안에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약간 뭐 강하게 어필하는 게 아니고 네. 약간 던져주면 아 그래도 우리 기관에 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을 했구나 이런 부분이 면접관들에게 어필이 되고 뭐 페이퍼상에도 일단 그런 부분들이 그런 글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꼭 보고 싶다라는 그 니즈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나는 이 업무에 관련된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 나름대로 정의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는 구직자들만이 아마도 그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이 그 뽑지를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그 다음 그 커리어를 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진우 사원님께서도 아마도 그 준비하실 때 조금 네. 어려웠었던 점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네. 그래요. 이 공고문을 보시고 준비를 하신 거니까. 네. 네. 네, 좀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었냐면 저는 기존 채용과는 이제 달라가지고 이제 기존 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를 제출할 때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지금 NCS 채용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이 업무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NCS 자체에 대한 기본 지식도 좀 부족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NCS 사이트를 좀 통해 가지고요. 네. 기본적인 직무라든지 그리고 물론 전문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게 나와 있지만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직무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사이트에서 많이 좀 활용을 했었고요. 저는 그리고 자소서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자격증 나열이라든지 이렇게 뭐 형식적인 틀을 좀 벗어나서 네.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경력들을 지금 아까 보였던 그 직무표에 의거해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몇 번 정도 쓰셨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지원서 작성할 때 뭐 시간이 뭐 그 전에 그전 NCS도 채용 전에. 전이라고 하게 되면 뭐 한 하루 정도면 됐는데 NCS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진우 그 사원께서 준비하는 그 시간적인 텀이 조금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하는데 그냥 뭐 타임테이블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걸렸을까? 그러게요. 더 걸리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네, 사실 뭐 기존에 뭐 네네. 제출하는 걸로 한다면 사실 마감 기간 이전에 제출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NC에서 바뀌면서 좀 달라진 게 뭐냐면 계속 고민을 하고 내용을 한 번 더 봐야 되고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직무랑 제가 맡은 업무가 맞는지 확인해야 돼서 우체국 금융개발원 지원할 때는 마지막까지 최종 마지막 날까지 고민을 하고 한 번 더 보고 그렇게 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래요. 다른 지원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네. 같습니다. 차장님 어떠셨어요? 들어왔을 때 그 서류들 다 읽어 보시잖아요. 예. 그러시겠죠?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 전하고 담당자시니까 훨씬 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한 가지 좀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요. 네.
기존에는 이제 입사 지원 서류를 작성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스펙을 모두 다 보여주기 위해서 아.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채용하는 직무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아,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아니구나. 그렇죠. 그런 판단이 있었는데 어. 지금은 아예 그런 분들이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채용하고자 하는 이 직무를 목표로 해서 준비해 온 분들만이 교육사항이나 경험사항들을 기재하고 내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자 입장에서 어떤 소모적인 입사 지원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입사 지원자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뭘 원하고 네.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지를 고민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입사를 또 채용을 진행하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허수가 약간 걸러지는 그렇죠, 그렇죠. 또 장점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만 볼 수 있다는 아.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 우체국 금융개발원이니까요, 차장님. 아무래도 경제, 금융이니까요. 금융이 이 공공기업 명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를 전공한 인재들을 좀 더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도 들고요. 하실 것 같거든요. 많이 어떻습니까? 아마 입사를 하게 되면 네. 그 이후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용 단계에서 특히나 NCS 기반 채용이라고 하면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그 보통 NCS 기반 입사 지원서는 이제 교육사항이나 경험사항, 자격사항 등을 기재하고 그와 관련된 직무 능력 소개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제 교육사항은 그 기재사항 중에 하나일 뿐이고 또 교육사항도 그 한 세네 가지의 분류로 해서 기재하게 되기 때문에 금융이나 보험이나 이렇게 전공을 하셨다고 하면 하나의 란 정도를 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모집 단위의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하면 그 사항을 경험사항에 기재하고 그 활동 내용과 관련된 성과들을 직무 능력 소개서에 기재해서 좀 연계성 있게 기재를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고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 좀 평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충실한 입사 지원서인 것 같고요. 네. 또 그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그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잘 배워서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인재상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어떤 인재 찾고 계세요? 예, 아마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네. 요즘 공공기관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예, 그래서 오. 이제 저희 우체국 금융개발원은 네, 약간은 맡은 바- 의외예요. 공공기관이 전문성을 가장 요한다. 예. 요즘에 그 다들 독립재산 형태로 움직이기 아.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이 좀 들어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개념도 있고요. 네. 또 이미 시장에서 모든 공공기관이 그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별도로 평가를 받지 않고 예, 시장 안에서는 그 완전한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아. 우체국이라고 해서 고객분들이 더 많이 찾아가고 예,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다 경쟁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일단 다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그리고 고객에게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을 저희는 찾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소통과 변화 수용 능력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확실히 이미지적으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인사 담당자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느끼게 됩니다. 맞습니다. 전문적이고 오히려 변화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이런 인재를 찾고 계시는데 그 인재가 옆에 나와 계시잖아요. 이진우 사원님, 이제 네. 신입사원으로 뽑히셨는데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준비하고 뭐 이랬을 때가 계속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1년이 채 안 되신 건데 네. 어떠세요?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우체국 금융개발원에서 2015년 또 11월 달에 들어왔는데 네네. 지금 기획조정팀에서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아까 NCS 채용 관련해 가지고 네. 들어와서 하고 있고 기록물 관리 업무는 말 그대로 이제 기록물 문서를 관리하는 거고요. 그 문서 관리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 문서를 그 각 부서에서 이관을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문서는 폐기를 하고 필요한 문서는 보관을 해서 추후에 기간에 행정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요즘 하도가 되고 있는 정부 3.0과도 연계를 해서 네. 정보 공개라든지 원문 정보 공개 그리고
사전 정보 공표라든지 이런 부분들 대국민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업무를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11월에 입사를 네. 하셨으면은 채 지금 한 8개월? 8개월 정도 8개월 됐습니다. 정도 일을 하셨는데 네. 잘 맞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맞는다는 게 업무가. 업무를 네, 말씀하시는 업무적으로. 그렇죠. 회사도 물론 깜짝 마찬가지고요. 네. 네. 직무적인 부분. 사실 어떠세요? 뭐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무 업무랑 이게 기록물 관리 업무가 좀 약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 업무가 기타 사무와 관련된 기타 다른 부서에 연관되지 않은 업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업무의 양이 보이지 않지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동적인 게 아니라 좀 능동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 예. 그렇다 보니까 저랑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그래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서포트를 해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음. 머리를 쓰는 부서도 따로 있고 또 서포트를 해주는 부서가 따로 있기 그렇죠. 때문에 누군가를 서포트해줘서 만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우체국 금융개발원을 일어설 수 있게끔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밑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와. 그런 책임감과 그런 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NCS가 처음이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처음이실 거고요. 좀 당황하셨다고 어려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후배들한테 그런 조언 좀 해주세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쓰니까 좀 도움이 되더라. NCS 네, 채용 NCS 채용 관련해서요. 관련돼서. 네. 네. 저도 뭐 처음 NCS를 지원해가지고 채용을 했는데 네. 얼떨결에 됐는데 근데 사실 굉장히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렇게 취업 준비생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또 바뀌는데 NCS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정착이 되면 제가 봤을 때 추후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느꼈던 부분이고 후배들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취업 준비생들한테 네네.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취업 준비를 할 때 사실 정보가 굉장히 많이 요즘은 정보의 홍수라고 하듯이 정보가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정보들이 막 너무 산발적으로 있는 그 정보를 너무 막 다 접수하고 다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네. 자기가 원하는 기간 그리고 자신의 업무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서 어떤 업무를 자기가 원하고 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기간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많이 좀 가서 참고를 하고 핫 이슈 그 기간의 주요 이슈라든지 뭐 420 활동 그리고 이 기간에서 지금 현재 뭐 1년간 계획이 어떻게 된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홈페이지에 가면 상세히 다 자세하게 나와 나와 있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1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참고해가지고 자신의 업무가 어디에 비교가 되겠다, 어디에 맞춰지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공은 어떤 걸 하셨어요? 저는 학부는 역사학을 전공했고 네. 예, 이 기록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기록물 관리 쪽을 전공했습니다. 그럼 완전히 전공을 살리신 거네요. 네. 대학원 때 전공을. 그렇죠. 네. 그러면 원래 기록물 관리 쪽으로 쭉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해 오신 건가요? 사실 많은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렇겠지만 많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걸 내가 직업을 하게 될지.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네. 진로를 기록물 관리 쪽을 하게 된 거고 그 기록물 관리를 하게 되면서 이제 기록물 관리 쪽으로 계속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속 공부도 하고 취업 준비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학부 때 전공, 뭐 대학원 때 전공까지는 저희가 들었고요. 그러면 네. 스펙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공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어느 정도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제가 네.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여기 NCS 채용 때문에 재평가를 받은 그런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사실. 정말요? 예, 많은 취업 준비생들 정말 토익도 요즘은 다 990인 친구도 되게 많고 정말 많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물론 토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명함도 못 내밀 그런 저도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NCS 채용으로 좀 재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 기록물 관리를 쭉 계속 해가지고 기록물 관리를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관련 기관에서 인턴으로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기록물 관리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좀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알고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이해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인턴으로 청년 인턴으로 또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총무팀에 있으면서 이제 그 업무를 조금 익히고 이렇게 하면서 저런 직무와 관련된 업무들을 좀 많이 익혔고 그 직무를 익히고 있다 보니까 자소서를 쓸 때도 조금 그 직무를 서술하는데 나오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랬던 것 그 같습니다. 뭐 상황에 맞춰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만의 이야기거리가 조금 어느 정도 좀 있고 이게 뭐 소위 말하는 뭐 엄친아는 아니고 네. 엄친아는 아니고 그냥 뭐 남들이 준비하는 것만큼 준비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저도 한자 자격증, 뭐 기본적인 자격증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데 이 NCS 채용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저를 재평가해 준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한 그 경험 그리고 경력 그리고 이런 태도 스킬들을 좀 더 나열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딱 이렇게 나열해서 하면 사실 뭐 아마 통과하기 쉽지 않았을 거. 아, 예. 그러니까 겸손의 말씀이신지 뭐 어떤지 잘 파악은 안 되지만, 물어보시죠. 네. 어쨌든 자신이 자기를 평가하기를 NCS로 재평가된 것 네, 같다라고 재평가를 받은 것 하셨잖아요.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기본적인 스펙들은 그냥 중간 정도? 뭐 다 있으신데 네. 사실 그걸로 보자면 좀 떨어졌을 것 같다 이 말씀이시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네. 너무 요즘 잘 열심히 어, 공부하고 열심히 정말 음. 뛰어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럼 가지고 계신 어떤 쌓으셨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인턴 경험, 뭐 여러 경험들인가요? 지금 제가 NC에 채용해서 가장 제일 중요하게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게 사실 저는 태도라고 생각도 합니다. 태도. 태도 그리고 사실 자소서를 쓸 때도 네. 정말 하나를 쓸 때도 정말 혼혈의 힘을 다해서 이 기간을 꼭 들어가겠다.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내가 이 기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이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했기 때문에 사실 태도가 저는 중요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물론 또 하나 더 한다고 하면 또 취업 준비하신 분들 많으니까 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기록물 관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기록물 관리 대학원을 나왔지만 그 대학원을 나오고 준비를 하는 동안 그 쉬지 않고 중간중간에 뭐 인턴이라든지 짧게라도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물론 학업에 전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 관련된 업무에 대한 그런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인사 담당자님께 한번 여쭤보죠. 선생님이 아까도 NCS를 개발을 하는데 도입을 해서 인재를 뽑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이고 사실 비용도 좀 들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공이 들어간 건가요? 네, 일단 뭐 어느 회사나 프로세스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이 있을 텐데요. 네네.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제 채용 수요가 있는 부서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수요가 있다고 해도 또 공공기관은 TO와 예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TO 현황과 예산 집행 가능성을 또 판단을 해서 채용 인원과 부서, 즉 직무가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각 직무별로 어떠한 업무를 하고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를 그 SME, 그 업무 담당자분들과 인사 담당이 협의해서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역량의 난이도가 고점 척도로 해서 가장 덜 필요하다고 하면 0점 혹은 1점,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하면 5점. 그래서 척도를 매겨서 네. 그 난이도를 매겨서 이제 여기 아까 보여드린 직무 기술서를 네, 작성하게 네, 네,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하기 위한 지표들을 네. 무엇으로 뽑아낼 것인가를 가지고 필기시험 문항과 면접시험 문항도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일반 채용에 비해서 한 2시간, 아니 2배 정도, 2배? 네, 2배 정도는 오. 더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처음이라서 좀 더 그랬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랬을 네. 가능성도 있고 사실은 지난번엔 저희가 채용 직무가 2개 직무였는데도 네, 네. 그 정도 2배가 들었으니까 어. 직무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된다면 더 들겠네요. 시간은 더 많이 할애될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들어보니까요, 정말 기업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도 사람을 채용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NCS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해서 뭔가 개발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정말 비용까지 들여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채용을 한다면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대표님. 지금 실질적으로 그 채용을 NCS 통해서 했었던 기관들이 네. 저희 뭐 방송에도 출연한 기관들 대체로 내용을 들어보면 네. 실질적으로 업무 적응도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는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기존 채용 패턴보다는 훨씬 더
탁월하고 뭐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낫다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필요한 그러한 역량적인 부분들을 사전에 다 검증을 통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지금 그리고 뭐 공기업만이 아니라 사기업, 제가 아는 뭐 사기업 같은 경우도 담당자가 NCS로 채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물어보게 되면 긍정적인 부분 답변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세요. 이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잘 정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몇몇 뭐 사기업에서도 진행을 하면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그게 이제 성과적인 측면이겠죠. 가장 중요한 게. 그 퍼포먼스적인 부분으로 봐도 단기간에 뽑아낼 수 있는 그 역량이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를 좀 넘는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은 대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요, 대표님. 네네. 직무 중심이잖아요. 진짜 네, 그 맞습니다.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집중해서 뽑는데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전부 다. 네. 그 굉장히 저의 전 채용이라고 하게 되면 그 일단 서류 필터링서부터 그리고 면접에까지 오는 데 있어서 그게 뭐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구조화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들어오는 그러한 기준을 보고 아니면 우리가 계량화되고 어떤 수치화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를 놓고 했었던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NCS 채용으로 하면서 조금 전에 이진우 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직무를 대하는 실질적인 내가 원하는 내가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경험치라든지 이런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어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도 보는 객관적인 데이터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질적으로 조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어필을 이제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서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체국 금융개발원의 서류 전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차장님? 예, 일단 NCS 기반 입사 지원서와 직무 능력 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중요 평가 항목별로 배점을 부여하고 네. 심사위원별로 합산 평균 고득점자에 대해서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이 평가할 때 크게 3가지 정도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공고문에 제시된 채용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이해하고 지원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업무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세 번째는 입사 후에 일할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부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평가하게 되는데 지원자들은 보통 이 평가의 기준을 스펙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심사자 입장에서는 네. 그 스펙의 이면에 있는 의미와 정보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 예를 들어보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총무 업무가 가장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입사 지원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경제학 전공했는데요. 네. 경제나 경영, 행정을 전공한 분들은 네. 웬만한 회사의 인사팀, 경영 지원팀 다들 한 번씩 입사 지원을 하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준비가 되어 있거나 뭐 별다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하는데 네.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가장 숨은 인재들이 일하고 있어야 하고 가장 핵심 인재들이 일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하는 일이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입사 지원할 때 이진우 사원이 기재해 준 내용을 보고 그 서류 심사위원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기록물 관리라고 하면 보통 저희 기관 입장에선 전에 단순히 문서 관리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그렇지가 않고 기관에 대한 평가까지 영향이 있는 분야구나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중요도를 인식하고 기재해 주었기 때문에 서류 심사를 통과할 때 그 부분이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건 극찬 아닌가요, 이진우 신입사원님? 네, 그죠? 분명히 그러한 네. 내용들을 쓰면서 아마 분명히 면접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고 하고 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준우 사원 가슴 속에는 이건 분명히 나에게 올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진 거죠. 미끼를. 그러면 던졌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은 네. 그 업무를 아까 인턴 그런 어떤 경험이 네,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필드에서 그런 어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명히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그게 좀 주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당사자한테 한번 여쭤보죠. 어떤 걸 중점적으로 서류 전형을
임하셨길래 네. 작성을 하셨길래 이렇게 극찬을 받으시는 거예요. 서류는 저는 기록물 관리를 했기 때문에 네. 물론 서류를 작성할 때 자기소개서에 자기 자신의 그런 역량뿐만 아니라 인성, 태도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막 가장하거나 부풀리기보다는 제가 실질적으로 했던 기록물 관리 업무를 저희 기관 우체국 금융개발원에서 했을 경우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또 이렇게 진행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처음에 초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어떻게 자기소개서에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걸 많이 고심을 하고 자기소개서 쓴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네. 확실히 철학, 이 직무에 대한 철학과 지원하는 기관, 여기 우체국 금융개발원의 경우가 되겠지만 정말 철저한 분석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으면 들을수록 듭니다. 거기에 하나 더 네. 진정성이 있었어요. 진정성. 네, 진정성. 그게 이제 진정성이 없는 페이퍼 같은 경우는 네. 아까 또 뭐 다 굉장히 다양한 비슷한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진정성이 그 이진우 사원 같은 경우 본인 이야기를 불리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진정성 있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읽는 그런 어떤 평가자들 마음을 조금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성격이 그러니까 조용하고 내 해당 직무에 관련된 부분은 깊이 있게 그렇죠. 고민을 하고 그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하려고 했었던 사례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 우체국 금융개발원에 오게 되면 보이지 않는 데서 이제 원석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신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페이퍼 내에도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네. 그러면 서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좀 해보죠. 대표님 그러면 진정성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는 네네. 거고 우체국 금융개발원의 어떤 자소서 작성 팁이랄까요? 서류 어떤 식으로 쓰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이제 해당 직무가 한 개 직무로 그냥 딱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관 같은 경우는 네네. 분명히 더해지는 기타 업무 영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게 경제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금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 조사에 관련된 부분이 네네네. 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치라든지 시사에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그 시장 현황이라든지 방향성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는 네.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내가 하려고 하는 핵심 직무에 관련된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때 실행했었던 사례를 가지고 서류 작성을 하고 지원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좋은 결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게 단순히 우리 그 우체국 금융개발원은 제가 그냥 크게 나누면 축을 놓은 게 기획 파트하고요. 보게 되면 그 사업부 부분으로 그냥 나뉘거든요. 축이. 네. 그 기획이라고 하게 되면 뭐 개발에 관련된 부분, 전반적인 머리를 많이 쓰는 그런 어떤 일을 하는 부분이고 사업부 같은 경우 매니지먼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기본적인 그런 어떤 상식적인 부분이 더해지고 그리고 해당 직무에 관련된 부분은 깊이 있게 조금 더 인지를 하면 훨씬 더 다양한 그런 직무 부분을 지원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전형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면접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차장님이 면접도 그러면 같이 심사를 하셨나요? 어때요? 예, 전 인사 담당자로서 간사로서 동석을 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면접에 대해서도 한번 시작을 해보죠. 어떤 식으로 과정이 이루어지나요, 면접은? 예, 저희는 NCS 직무수행 준거 기반으로 면접을 진행하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특정한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또 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약간 상황 대처 능력이랄지 판단력이랄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질문 안에 지식이나 또 본인의 능력이나 또 일을 대하는 태도가 모두 녹아 있게끔 밀도 있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아마 입사 지원자 입장에서는 왜 이런 질문을 던지지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면접관은 이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질문 가지고 많은 정보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NCS 면접의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 면접을 이제 실시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이진우 사원은 면접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어떤 질문들 받으셨어요? 구체적으로?
네, 제가 받았던 질문이 사실 좀 많이 떨리기도 했고 지금도 여기도 떨리지만 그때 거기도 많이 떨려가지고 비교가 안 전혀 안 되겠다. 떠는 아닙니다. 네, 기억이 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여기를 왜 지원하게 되었느냐. 의도. 네. 물론 이게 굉장히 고전적인 질문일 수도 그렇죠. 있지만 자신의 지원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저희 직무랑 관련된 질문인데요. 기록물 관리 업무를 우체국 금융개발은 이제 처음으로 하는 업무인데 이 업무를 과연 어떻게 운영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기록물 관리만 업무를 수행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마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제가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하고 부딪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이런 질문을 던지신 의도가 뭘까요, 차장님? 예, 그 사실 신입사원에게 네. 뭐 많은 지식과 전문성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어디나 좀 그렇죠. 예, 맞아요. 그 아마 대부분의 그 면접 질문이 면접관이 확인을 하기 위한 질문인데 네. 그 모든 입사 지원자가 이제 나는 잘할 수 있다.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다. 뽑아만 달라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을 먼저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는 질문이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업무에 대해서 고민했는지 그리고 우리 기관의 성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사실은 조직 적합성이라는 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기관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또 성실성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우 사원이 받았던 질문은 그렇게 두 가지가 지금 기억이 제일 난다고 하시는데 그 밖에도 이제 다른 분들한테 다른 지원자분들한테 했던 질문 중에 기억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약간 그 부정적이었던 질문이 하나 기억이 네네네, 좀 뭔가요? 나는데요. 대학교 4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서류가 그렇게 알차거나 충실하기보다는 열의는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입사 지원자였는데 본인이 조직에서 어떤 융화, 뭐 화합 이런 면을 어필하고 싶었는지 네. 어떤 회의를 주재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본인이 해소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면접관이 보기에는 그 정도의 역량으로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맞는지 추가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 지원자가 사실은 약간의 과장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서 사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될 개연성이 있을 정도의 내용이라면 모르겠지만 누가 보아도 좀 어렵겠다 싶은 정도의 내용은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렇죠. 것이 좋겠다는 과했군요. 생각이 그러니까요. 과한 건 뭐든지 뭐 서류든 면접이든 간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진정성 아까 대표님이 네. 또 말씀해 주셨지만 면접에서도 그게 진짜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해보게 되면서 면접에 통과하기 위한 팁을 또 정리해 주실까요, 대표님이? 면접 팁은 제가 보기에는 그 지원 서류에 거의 물어보는 그 답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면접관이 던지는 아까 그 차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이준 사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네. 그 기본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데에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그 도덕적인 부분하고 기본에 그렇죠. 관련된 부분을 꼭 체크를 하기 때문에 네네. 이 질문의 의도에 관련된 부분 정확히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와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과가 안 나. 아무리 훌륭한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뭐 스킬을 가지고 있다고 네. 하더라도 태도적인 부분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조금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곳에 지원하는 친구 그리고 그중에 우체국 금융개발원을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본에 관련된 부분을 그냥 베이스에 깔고 태도적인 부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질문에 관련된 부분 핵심만 이야기하게 되면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정말로 진정성 있게 전달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조금 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면접에 임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요, 우체국 금융개발원의 인사 담당자 그리고 신입사원 모시고요, 여러 가지 합격 경험,
전략 그리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정리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서요. 한 분씩 저희가 정리의 팁 정도를 좀 듣겠습니다. 먼저 이진우 사원부터 네. 지원하시려는 분들께 네. 어떻게 보면은 선배가 이제 되실 수도 있는 입장에서 네, 네, 네.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 좋다 이렇게 해라라고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그 팁도 팁이지만 격려의 말을 일단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예, 그 준비된 자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온다고 네. 항상 열심히 준비를 하면 포기하지 않고 하면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팁을 준다면 그 NCS 채용 관련해서 그런 물론 시중에 나온 책들도 많고 그런 뭐 사이트도 있지만 네. 그런 자신이 원하는 기간을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개 정도, 3개 정도 정해놓고 네. 그 기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고 그 기간의 정보와 자신의 직무를 한번 이렇게 매칭시켜보는 그런 걸 꾸준히 하다 보면 네. NCS 채용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신입사원분들 만나면 정말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씀이 공통적인 걸 보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좀 저도 느끼게 되는데 자 차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담당자이시니까요.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우체국 금융개발원 채용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좀 수립이 되어 있나요? 예, 현재는 채용 계획이 확정된 아, 바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예산과 정원 현황을 검토해서 네. 하반기 채용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인재상 아까도 정리해 주셨지만 어떤 조언 또 남겨주고 싶으세요? 예, 그 NCS 채용을 진행하면서 이제 네.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네. 이제 지원자가 입사 지원을 준비할 때 희망하는 직무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해서 전략적으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서류에 교육이나 경험 사항들을 기재할 때 목표 없이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기재 사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금융개발원에 그 지원을 하시기를 혹시 원하시는 지원자분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저희 우체국 금융개발원은 주로 채용하는 직종이 보험금 심사 조사 직종이 가장 인원이 많고요. 아, 그리고 저희가 금융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담사 채용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쌓는다든지 교육 사항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보건이나 의료나 임상병리 또 보험 관련된 교육 사항을 쌓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도 정리를 좀 아, 해주시죠. 저요? 네. 네. 지금 김희경 처장님께서 정확한 우리 그 우체국 금융개발원에 관련된 교육을 어떤 걸 받아라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잠깐 첨언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기관에 대한 그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은 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그냥 그러니까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기본에 관련된 부분을 놓치지 말고 계속 꾸준히 내거화 시켰던 내용들을 정리를 조금 해서 작성을 하고 어필한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네.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체국 금융개발원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NCS 실전 취업 토크 우체국 금융개발원의 김희경 차장님, 이진우 사원님, FPS 컨설팅의 한정현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NCS 사용 설명서 능력 중심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함께 달려나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